논문 쓸 때 어려우면 지식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서 논문 주제를 찾아내는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뉴스, 신문, TV 이런 거 보시면서 얼른 자기와 관련된 학과 뉴스를 연결해 보셔서 좋은 주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교육비와 학습 흥미도라는 제가 연구를 연결해서 한번 찾아볼 것을 추천을 드린 사례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이렇게 학습 흥미도라는 것을 국가별로 비교한 데이터를 제가 쭉 봤어요. 우연히. 그런데 저쪽 맨 끝에 있는 미국이 4.3으로 가장 넘네요. 학습이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많다, 즐거워한다, 학습에 대해서 좋아한다, 뭐 이런 태도겠죠. 성인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뭐 이렇게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죠. 어때요? 학습 흥미도 점점 내려. 어디에 우리 한국은? 여기. 일본도 바로 옆에요. 일본 우리보다 조금 0.1 정도 넘네요. 여튼 한국이 OECD 국가 전체에서 학습 흥미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성인들의 학습 흥미도가. 왜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부하는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건 어디서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유발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뉴스 하나를 딱 보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뉴스를 하나 또 봤더니 이런 거예요. 사교육비 지출 정도를 OECD 국가별로 쭉 2011년이네요. 이렇게 빼놓은 데이터를 제가 봤어요. 그때 사교육비를 뭘로 받느냐 그러면 GDP의 몇 %를 연간으로 지출했느냐 이런 거예요. 그 사교육비 지출한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랬더니 한국이 사우스코리아 0. 거의 8 조금 안 되네요. 그 다음 나머지 뭐 핀란드, 뭐 이탈리, 룩셈부르크, 뭐 다른 나라들은 저기 작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궁금증이 아니 우리가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사교육비 죽으라고 투자를 했는데 왜 성인 되니까 애들이 공부를 더 이상 안 하지? 학습 흥미도가 떨어졌지? 그 결과로 이제 책도 안 읽고 이런 거 책 독서량들 보면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가. 혹시 사교육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데 치여서 지쳐가지고 성인 된 뒤로는 20살 넘은 성인 돼서 더 이상 공부하는 것에 대해 질려버려서 더 이상 안 하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코릴레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이런 경우를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전략을 소개를 드려요. 우선 팩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됩니다. 팩트가 왜곡되면 안 됩니다. 팩트 조사부터 모든 논문은 시작됩니다. 팩트. 한국이 사교육비가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학습 흥미도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이런 것도 봤더니 두 개 나온 거죠. 매우 낮았고 학습 흥미도가 그 다음에 사교육비 비용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팩트였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는 학습 흥미도하고 사교육 이 두 가지 관련 동시에 갖고 있는 논문들이 어디 있나? 사교육과 학습 흥미도 이런 논문을 좀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교육과 학습 흥미도 딱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사교육이라는 것이 학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죠. 학원 또는 선행학습이라는 말로도 쓰죠. 이것을 키워드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가면 너무 크니까 이것과 학습 흥미 이렇게 딱 연결하고 이 두 개를 검색해보고 아니면 이것과 사교육과 학업 흥미 학습 흥미라는 게 뭐겠어요? 또 학업 흥미 같은 말로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학업 성취도도 역시 같은 용어로 걸릴 거예요. 학습의 흥미도 있다든가 아니면 학업 성취도가 잘 됐다 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비슷한 용어예요. 이렇게 분류해서 묶어서 키워드를 검색을 좀 해보시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 그림을. 자, 세 번째. 학습 흥미도에 따른 사교육과의 관련된 선행 연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쭉 봤더니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사교육 시간에 따른 학습 동기가 어떨까? 또는 학습 전략 사용 및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 제가 알려고 했던 사교육과 학업 성취도 관계가 이렇게 정적인 관계일까, 부적인 관계일까, 아니면 무관한 관계일까, 이런 정도 세 가지를 어떤 연구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죠, 살짝. 제목만하다고. 두 번째는 여기서 사교육의 학업 성취도 효과, 이건 직접적으로 제가 연구하려고 하는 관심이 있었던 것과 좀 연결이 되네요. 또 하나는 부모의 학업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기 조절 학습 능력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있고 조절 효과에 따라서 그리고 사교육이 학업 성취에 미친 영향 어때? 벌써 한 세 가지 정도가 잘 읽어보면
패턴이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무관하다고 할지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학업 성취도나 대신 학업 흥미라는 말로 나왔고, 이것이 뭐 사교육과의 관계를 따져온 이런 연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동기, 자발적 학습, 학습력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나온 거 보니까 제목만 보고도 자기 연구 주제 키워드 두 개를 가지고 하면 비슷한 연구가 쫙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읽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선행학습과 뭐 썸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하고 흥미도 같은 얘기들이 뭐 기술교육과 한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또 하나는 뭐 사교육 경험에 따른, 여기는 뭐 학업 성취도 전체가 아니라 한 과목, 영어 학습 동기, 저하 요인 뭐 이런 것들 분석한 논문 같아요. 그 다음에 OECD 회원국 중등학생의 학습 투자, 그러니까 사교육이죠. 학습 투자 시간과 학업 성취도 비교, 국가별로 쫙 비교를 했나요? 이 패턴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쭉 나오니까 개괄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바로 알았죠? 논문들 좀 찾기 쉽죠? 그 다음에 임시 주제를 좀 이렇게 선정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연구 대상을 이렇게 뭐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연구들이 중학생이 돼 있더라. 그럼 난 고등학생으로도 해볼까? 이렇게 바꾸세요. 그것도 연구 주제가 돼요. 석사 논문 경우는. 또 하나는 뭐 자존감과 학업 성취도 이런 연구가 재밌게 잘 돼 있던데 보니까 자존감과 영어 학업 성취도를 내가 한정해서 좀 해볼까? 어때요? 이렇게 조금 주변으로 확장해가는 이런 전략 쓰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창의력의 뭐 조절 효과, 이게 정확히 조절 효과를 주는지 매개 효과를 주는지 이건 굉장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변수를 하나 더 넣어서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를 넣어서 어떤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찬가지. 여기 변수가 하나 더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매개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컨대 대립, 이 여섯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대립적인 두 개의 입장이 같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나는 어느 쪽이 맞을까? 예컨대 사회자본에서 네트워크하고 신뢰 이 변수 두 개의 관계가 누가 시간적으로 먼저냐, 무엇이 진짜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냐, 아니면 쌍방향성인가, 이런 식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어느 방향이 맞을까, 누구 입장이 맞을까 한번 연구하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연구 주제로서 새로 임시 주제를 선정해 놓고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문을 본격적으로 읽고 논문 강도를 하고 엑셀로 정리하라고 그랬죠. 목적, 방법, 결과 한 문장, 세 문장, 다섯 문장 정도, 그 다음에 중요한 주장들까지 페이지 번호 넣어가지고 논문 강도를 하시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논문을 꿰기 위한 실오락에 이렇게 구슬을 꿰기 위한 구슬들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임시로 주제를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교육이, 청소년기의 사교육이 성인기의 학습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어때요? 해보면 되겠죠. 성인 지금 현재 20살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청소년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뭐 평균 얼마나, 한 달에 몇 번이나 몇 시간이나, 아니면 주당 기억이 안 나려나요? 그러면 주당 몇 시간 정도를 학원이나 과외를 받았는지 조사하고 지금의 학습 흥미도, 기여의 학습 흥미도는 얼마나 돼서 이렇게 5, 4, 3, 2, 1로 물어보나요? 그런 것보다도 좀 측정 도구가 정확한 거 있으면 측정 도구를 이용하시고요. 아니면 뭐 독서량, 여기서 벌써 학습 흥미도를 측정 도구를 독서량으로 하면 어떨까요? 근데 독서량으로 하면 그 사람이 바쁜 사람이면 아무리 학습 흥미도가 있어도 못 읽으니까 그 사람의 그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이런 것들 다 통제 변수를 넣은 상태에서 학습 흥미도를 아니면 독서량을 측정해서 이렇게 두 개 관계 패턴을 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공교육의 문제점, 이거 좀 규모가 크네요. 그러니까 학습 흥미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사교육에서 찾았다면 위에 거를 자기는 사교육이 아니라 어떤 뭐 다른 어떤 보상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학습 동기를 잘못 억지로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문제를 한번 파악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이렇게 크게 큰 카테고리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점점 좀 실제로 영향을 줄 만한 변인으로 압축해서 작게 줄여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건 질적인 연구일 가능성이 크고요. 청소년들의 사교육과 학교 생활 만족도는 또 두 개 관계는 어떨까? 사교육 많이 받는 애들이 학교 생활 만족도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아니면 뭐 차이가 없을까? 뭐 사교육 덜 받는 애들하고 어때요? 이런 것도 패턴이죠. 아니면 행복지수 어때요? 행복지수. 연구 주제들이
사교육과 학습 흥미도라는 그 뉴스에서 그림 도표 딱 2개 보고도 연구 주제가 벌써 여러 개 나오지 않았어요. 행복 지수, 청소년 사교육 행복 지수, 아니면 청소년들의 사교육이 또래 관계를 개선을 시킬까요? 아니면 악화시킬까요? 사회성, 또래 관계, 아니면 차이가 없을까요?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갔어. 그래서 자기도 학원에 갔어. 그러면 사회성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니야,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이하고 농구하고 게임하고 놀아야 되는데 다들 학원 가버려서 자기는 차라리 학원 안 다녔어. 많이 안 다녔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동네 놀이터에서 놀면서 또래 관계가 개선됐어.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잘 모르겠죠. 이런 식의 궁금증들이 계속 유발될 수 있고, 얼마든지 연구 주제들을 다 이어가면서 자기 연구 분야로, 자기 학과 연구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과 그 또래 관계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연구가 돼 있다면 어떤 아이들을 주려고 이걸 가져왔냐 그러면, 혹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남학생의 그 또래 관계 차이, 사교육으로 인한 남학생들의 차이, 패턴, 여학생들의 패턴 차이, 아니면 교사와의 관계도 있죠. 관계. 이런 관계를 중간 매개 변수나 조절 효과나 이렇게 중간에 변수로 하나 투입한 상태에서 이 둘과의 관계를 본다 할지. 벌써 여러분들이 평생교육학도 요즘 있으니까, 평생교육학, 일반 교육학, 사회교육학, 뭐 아니면 여러분들 경영학에서도 이게 또 산업이니까 학교에 뭐 사교육, 대학원, 대학생들 대상으로, 대학교, 유니버시티를 대상으로 이렇게 산업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건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학과의 구분이 사회과학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 쓸